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좋을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웃포커스, 펜포커스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자, 옛날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아웃포커스라는 게 메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30% 정도는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면 30%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웃 포커스도 사실은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해야지 정확한 말이에요. 자, 뭐냐? 초점이 나갔다는 말이죠. 자, 펜 포커스는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거의 고르게 초점이 맞아 있죠. 그런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앞에는 초점이 맞아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흐릿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통념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실 아웃 오브 포커스가 맞지만 통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초점이 나가 있는 현상, 이것을 아웃 포커스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 포커스는 배경을 흐리게 하는 거다, 펜 포커스는 배경도 선명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펜포커스라는 단어는 모르더라도 아웃포커스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내 친구를 여기에 세워서 찍어줘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아웃포커스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선명히 나오겠지만 뒤에 에펠탑이 흐릿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즉,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내 친구만 잘 찍고 싶어요. 이때는 앞부분만 선명하게 뒤는 흐릿하게 찍으면 되겠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 아까 대답했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즉, 인물사진 모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단에 보면 메뉴에 인물사진 모드가 있을 거예요. 자, 없는 분들만 보시면 더 보기가 있고요. 그렇죠? 더 보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물사진 모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인물사진 모드가 없는 분들은 아마 라이브 포커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 라이브 포커스, 그리고 아웃 포커스는 모두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를 인물만 촬영할 때 쓰지 않습니다. 자, 언제 쓰냐? 이렇게 꽃사진 촬영할 때도 인물사진 모드를 사용합니다. 자, 앞에 꽃에 초점 맞추고요. 뒤를 흐릿하게 했더니 훨씬 더 매력적인 사진이 되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긴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대포라고 하는 긴 렌즈가 있어야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사진 모드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은 일반 모드, 오른쪽은 인물사진 모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인물사진 모드로 찍었더니 뒤에 있는 이 알 전구들이 더 몽골몽골하게 표현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신부가 드는 것은 부케,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복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우리가 복해라고 합니다. 자, 복해.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사진이 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사진 모드를 촬영하실 때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인물사진 모드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고 말았더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실습하시는가 하면 저기 아무것도 없는, 배경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물병이나 세우고 사진을 찍으세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배경이 단순할 때는 내가 인물사진 모드로 찍던 일반 모드로 찍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 배경을 오히려 더 복잡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복잡한 걸 사용해야지 배경이 흐릿하게 되면서 더 느낌 있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자, 인물사진 모드를 쓰는 또 중요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촬영 모드에서 여러분들 인물사진 모드가 1이 있고 3이 있을 거예요. 자,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1, 3 또는 1, 2 이렇게 확대가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1보다는 3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가급적이면 확대를 많이 할수록 인물사진 모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촬영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 촬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봤을 때
배경이 단순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물론 조금 더 멋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꽃에 초점 맞추면 뒤쪽에 있는 여기 화분 쪽이 아웃포커스 되기 때문에 멋있긴 합니다. 자, 근데 자, 이 공간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복잡한 배경을 가급적 찾으면 찾을수록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찍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1밖에 없는 분들은 가까이서 찍으면 됩니다. 가까이서 찍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습관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죠. 터치를 해가지고 찍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무사진 모드를 사용한 요령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요령인가요? 즉, 임무사진 모드를 찍을 때는 복잡한 배경을 사용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가급적 1보다는 곱하기 2 곱하기 3, 즉 확대가 되는 모드를 사용하자. 근데 확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이서 촬영하자. 가까이서 촬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임무사진 모드로 멋있게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오른쪽 위에 보면 F가 있을 겁니다.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F에 숫자가 있어요. 즉, 낮추고 올리고 이게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낮추면 F2.4, 높이면 F16,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숫자가 낮을수록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앞에 부분은 선명하고 뒷부분은 흐릿해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앞부분이 선명한데 뒷부분도 뭐 완전히 살아나진 않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자, F에 의해서 이 흐림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촬영하고 나서도 갤러리에서 왼쪽 위에 아마 F가 있을 겁니다. F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한 경우만 되는 겁니다. 아무 모드에 촬영한 거나 되는 게 아니라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했을 때 F 값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F 값은 낮을수록 아웃포커스가 많이 되고 높을수록 적게 된다. 이겁니다. 갤럭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인물사진 모드에서 내가 여기 아래쪽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여 보면 윤곽 조명, 그리고 무대 조명 모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무대 조명 모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 얼굴, 자, 이거는 인물사진 앞부분만 적용됩니다. 뒷모습은 안 되고요. 인물 누군가의 앞모습을 잘 겨냥해서 찍어보세요. 가까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뒷배경이 새카맣게 될 거예요. 꽤 느낌 있는 우리 흑백사진관에서 찍는 그런 느낌을 찍을 수 있는 게 인물사진에서 무대 조명 모노가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갤럭시 나왔습니다. 갤럭시는 인물사진 촬영 모드에서 오른쪽 아래 보면 이게 동그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된 스마트폰 없더라고요. 최신 스마트폰, 그 3년, 4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 눌러줍니다. 눌러요. 누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블러입니다. 자, 블러에서 아마 처음에 5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올릴수록 D가 더 많이 흐릿해지고요. 낮출수록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됐죠? 자, 갤럭시, 자, 지금 눌러보세요. 다른 것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이키 모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인물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하이키 모노로 하게 되면 인물 뒤는 하얗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로우키 모노가 있어요. 로우키 모노로 하면 이렇게 배경이 어둡게 나옵니다. 자, 아까 보셨죠? 무대 조명 모노. 아이폰에 있는 무대 조명 모노하고 우리 갤럭시에 있는 로우키 모노가 같은 기능이라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갤럭시만 있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컬러 배경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컬러 배경이 있을 거예요. 자, 없는 분도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바꿀 때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주위에 스마트폰 빌려가지고 잠깐 보세요. 알려주셔도 되고요. 자, 컬러 배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컬러를 가지게 됩니다. D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컬러를 가지게 돼요. 그럼 컬러의 색상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다가 낮췄다가 다시 재장전 하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요. 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옷의 색상이 명확한 경우는 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내가 다시 겨냥을 하면 바뀐다는 사실.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다른 모드, 즉 그냥 일반적인 아웃포커스 모드는 꽃도 되고 뭐 다 된다고 했잖아요. 소품도 되고. 하지만 자, 이 기능이 컬러 배경이 소품까지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 기능은 없습니다. 사람 앞 얼굴만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또 촬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인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의 왼쪽에, 오른쪽이 바로 로우키 모노. 아이폰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어떤 기능이요? 자, 이겁니다. 무대 조명 모노로 찍으면 이제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한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둡게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냥 찍는 것보다 터치해서 조금 어둡게. 그럼 인물이, 내가 보세요. 창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인물이 창을 바라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인물이 창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둡게 한번 찍어보세요. 꽤 멋진 느낌의 로우키 모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명한 사진 조건을 알아본 겁니다. 자, 뭔가 하면 자세. 일단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근데 자세는 팔꿈치만 몸에 붙여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초점, 터치해서 초점 맞춘다. 그리고 사진의 흔들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세만 잘 맞춰도 사진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정 흔들리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빛도 중요한데요. 빛은 역광보다는 순광. 자, 보세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이렇게 빛이 비출 때 이 방향에 찍는 게, 내가 빛이 뒤에서 오는데 이 방향에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는, 이렇게 찍는 게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아웃포커스 하면, 배경이 흐릿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찍는 대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항상 상대성이에요.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비나 눈을 찍어 보셨나요? 비나 눈을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비나 눈은 무슨 색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투명하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근데 비나 눈이 올 때 하늘도 회색이죠. 즉 흰색, 회색 같은 색상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흰색 눈이나 흰색 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어두우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 어두운 녹색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빨간 벽돌을 활용하면 비나 눈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건 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대상이 선명하고 뒤가 흐릿해지면 상대적으로 앞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배경이 흐려지면 앞에 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바로 대비의 원리인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사진 모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재밌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